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던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만금의 핫플레이스, 물론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기도 합니다. 향후에 새만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어떤 선두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찍이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은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엄청난 집가 상승이 작용할 겁니다 라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일찍이 전에 2015년도 이전부터 해서 계속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그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새만금은 엄청난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지역이 세종시라든지 이런 지역인데요. 조용하게 저변에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새만금을 둘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종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극대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유치로 인해서 아파트값 폭등, 그리고 땅값 폭등,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치, 미래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2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기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52%까지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전에 대한민국은 2050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10년, 20년, 30년 두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런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어떤 흐름을 타고 대한민국은 개발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어떤 대세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대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최적지가 어디겠느냐 라고 볼 때 새만금만한 데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대한민국은 한국형 현재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가장 최적지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화를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현재 지금 뭐냐면 탄소 제로 선언과 함께 RE100을 실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새만금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개발에 대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기면 미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치의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기후협의회에서 당연히 얘기했던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를 했고, 당연히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발맞춰서 탄소 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곳 대한민국이 가장 현재 앞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이 새만금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트렌드에 앞서서 2017년도 이전에 제가
새만금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3년 동안 엄청나게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고객분들한테 그 지역을 권해드렸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어느 지역일까요? 당연히 서쪽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쭉 이제 새만금을 이제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990년대 초반부터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산업과 관광 이런 부분들이 주류가 돼서 이제는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땅값 상승률이 거의 엄청나게 올라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지역 중에서 가장 앞으로 핫하게 먼저 떠오를 곳이 있다라고 일찍이 3, 4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어딜까요? 당연히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새만금하고 가장 인접 지역이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고 당연히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새만금 내부와 가까울수록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해드렸죠. 그러신 분들은 재미를 보셨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만금은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땅값에 가장 주요하게 미치는 영향력은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교통망 중에서 도로망이 있고 철도망이 있고 공항 항만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구축이 되는 것이 도로망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망 중에서 가장 빨리 구축이 되는 곳을 따라서 투자를 해라 라고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먼저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착공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요 지역 방조제 사업입니다.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이게 남북 일축 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통해서 현재 고군산군도에 있는 지역의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조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땅값은 당연히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일전에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3년에서 5년 전에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당시 추천을 해 드린 지역이 어디냐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도로를 뚫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향후에 남북이축도로는 빨리 뚫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이축도로는 핵심 도로임에는 틀림없다. 왜냐면 이 도로가 뚫려야만이 당연히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빨리 할 수가 있고 촉진을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뚫림으로 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러니까 개화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사십시오 라고 권해드렸고요. 당연히 이 지역은 현재 3년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너무 비싸져 버렸다. 물론 지금 투자해도 사실은 먹을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3년 5년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투자 수익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얘기는 일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 당시는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지금은 이미 착공이 되어진 상태여서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로가 왜 중요했었냐?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 개화리라고 하는, 이 개화도라고 하는 섬은 완전히 환골탈태한다, 완전히 변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화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 도로가 생기면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교통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지역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남북이축도로가 당연히 이 개화도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도로를 따라서 지금 현재 창북리하고 부안군청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통행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사람들이 당연히 거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땅값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한참 개발 도로가 뚫리기 전에도 요 일대는 이미 국제공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공항까지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착공이 되어지고 완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가히 이 개화도는 가히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측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보가 뭐 정부에서 나온 정보는 아닙니다. 매스컴에서도 이미 나왔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조각조각 맞추다 보니까 이 개화도라고 하는 섬은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현재는 육지로 변화가 되었지만 이 지역은 가격이 정말 폭발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어디를 권해드렸냐,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가게 되는데요. 자,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발 바람이 불면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도로가 당연히 남북이축도로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접하여지게 됨으로 해서 개화도는 완전히 도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창북리하고 부안군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에 확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이축도로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개통이 되면 당연히 개화도는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향후에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지역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요 상업지역, 자, 왜 그러냐, 상업지역이 보더라도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만 타기만 하면 가격이 폭등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됐고 지금은 상업지역은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동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도가 나왔고요. 향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청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과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도시기본계획과 잘 짜맞춘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처럼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회사 원앤온에 전화를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토지에서 재미를 보시고 3년 5년 후에 재테크에서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